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선입니다. 행복하게 지내셨죠?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혈액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A형, B형, O형, AB형 4개의 형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미국의 최대 보험회사인, 자동차 보험회사인 AIU가 과연 혈액형별로 운전자들이 어떤 운전 관습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사고를 내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형은 내성적인데 핸들 때만 잡으면 과속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속 사고 잘 내고요. B형은 상당히 운전을 빨리 배우는데 자신감에 산만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촉 사고를 잘 내고. 또 O형은 쾌활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자기 보호 본능이 커서 대인 사고를 잘 낸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AB형은 이 정신의 공백 상태가 종종 온다고 그래요. 특히 야간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 AB형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인 사고, 큰 사고를 좀 자주 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을 모시고 그 진기한 자동차와 그 진기한 자동차가 부린 묘기를 보러 여러분을 저 영국으로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동차를 가는 나라에서는 별 희한한 그런 자동차들이 많이 생기죠. 자동차는 이제 하나의 타는 것을 지나서 하나의 예술적인 경지에까지 이제 도달하는 작품 세계로 돌입한다는 얘기 종종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영국의 리버풀 항구, 런던의 북서쪽에 있는 항구죠. 너무 유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리버풀이 유명하냐면 아마 비틀스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영국 보컬 클럽. 이 비틀스 60년대에 별같이 탄생에 떠가지고 말이죠. 속대말로 71년까지 11년 동안에 비틀스의 락 뮤직으로 전 세계를 갖다가 희가 맞지 않습니까? 이 리버풀이 바로 비틀스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리버풀을 가면 전부 비틀스를 가지고 테마화 시켜놓은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바도 비틀스 바, 이 박물관도 비틀스, 또 식당도 비틀스 사진, 비틀스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거리도 비틀스 거리. 그 중에서 네 사람 존 레논, 맥카트니, 링고 해서 네 사람의 이름 각각 또 거리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중에서 또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비틀스 노래 중에서 아마 40대 이상은 기억하실 거예요. 노란색 잠수함이라는 노래, 원명은 옐로우 서브마린. 이 말씀드리면 음악 좋아하시는 분 당장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 이 리버풀의 유지들이 우리 도시가 비틀스로 상당히 유명해지고 돈도 벌어들이는데 과연 비틀스를 갖다가 형상화시킬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유지가 그러지 말고 그 노래 중에서 옐로우 서브마린, 그러니까 노란 잠수함, 이거 우리가 형상화시키기 쉽지 않은가. 서로도 이구동성으로 좋다 해가지고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그 수륙 양용 트럭이 있습니다. 바다에 군함이 병사하고 무기 차량을 싣고 와서 이 군함은 이제 육지 접안을 할 수 없으니까 바다 근처에 부려놓으면 그 병사하고 병기 차량을 가지고 수륙 양용 큰 트럭이 싣고 내륙까지 수송하는 그런 차였죠. 이 수륙 양용 트럭을 구입해가지고 이 리버풀의 유지들이 그것을
버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도 가고 땅에도 달리는 버스, 거기에다가 노란색을 칠해가지고 바로 비틀스의 히트코스 옐로 서브마린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도 리버풀 가면 우선 비틀스의 그 모든 행적을 구경하는데, 물론 시내도 구경하는데 이 옐로 서브마린 버스를 타고 얼마든지 구경하면서 또 바다에까지 헤엄치고 다니면서 리버풀 구경도 바다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명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혹시 리버풀 가시면 뭐 런던에서 기차가 얼마 안 되니까 뭐 비틀스의 행적도 보면서 이 옐로 서브마린 버스도 한번 타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역시 이 비틀스의 서브마린 노란색 잠수함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영국이 아니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역시 그 미국에서 이 정비업을 하다가 영국의 북해에 있는 아이슬란드 있지 않습니까? 아이슬란드 그러면 북극에서 가장 추운 그 섬나라로 알고 계시죠? 여기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정비업을 하다가 했는데, 이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그 춥지만은 뭐 영국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였지만은 이 토지, 땅이 아주 험한 곳이어서 이 자동차는 승용차, 키가 낮은 세단은 참 다니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아이슬란드에는 사륜구동차, 차체가 높은 차라야만 마음대로 해집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비공, 거너 피터슨이라는 정비공은 여기서 이주하면서 청년 시절부터 이 지형에 맞는 차를, 뭐 자전거도 좋고 오토바이도 좋고 병트럭도 좋고 트럭도 좋고, 참 자동차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자동차를 전부 다 사륜구동화 시키면서 쿠션도 어느 굴곡에 가도 자동차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독립형가식 서스펜션에다가 차체를 높여가지고 어디든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서 상당히 그 도시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 거너 피터슨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러면 집차 가지고 저 경사 50도 이상 60도에 가까운 급경사도 올라갈 수 있는 차, 그러면서 자꾸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만들자 해가지고 한 2년 끝에 노력 끝에 드디어 집차 42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낸 미군 집차를 하나 구입해서 이것을 참 아주 가볍게 만든 다음에, 보통 이 자동차에 달려있는 타이어는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 이 타이어 자체를 가벼운 풍선처럼 가벼운 큰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타이어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붙인 다음에 산을 주파했더니 과연 급경사 60도도 거뜬히 뛰어넘는 그런 집차를 최근에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거는 여기다 욕심을 하나 더 부린 겁니다. 이 아이슬란드를 감싸고 있는 북해의 바다에도 이 집차를 가지고 좀 가보자 해가지고 한 몇 개월 고심한 끝에 이 풍선 타이어를 더 가볍게 만들고 차체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 집차를 그렇게 개조한 겁니다. 그래서 저작년에 드디어 최초의 시험을 이 만능 천하무적에 집차 가지고 산, 육지도 다 점령을 했고 절벽도 점령을 했지만, 이번에는 강을 점령한다는 이런 이 얘기가 도저가 신문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억적지근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2년 전인가 가을에 자기 그 고향 앞바다에 강입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 폭이 한 180m 되는데, 이 강을 이 천하무적에 집차가지고 건너기를 시도를 한 겁니다. 이제 이 차가 무게가 1.5톤인데 이게 막 건너기는 건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그 물 위로 달려갈 수 있는가, 그 내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 기술도 여기에 접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첫 시험에서 이 거는 집차 1.5톤짜리 집차를 몰고 60m가량 바다 위를 달려가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빠졌죠. 이제 앞으로는 강을 빠졌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강 180m의 폭을 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집차를 가지고 건너겠다 하면서 지금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마 이 두 가지 리버풀의 옐로 서브마린,
그리고 천하무적 건어의 집사 여러분 아마 영상에서 재밌게 보실 겁니다. 세계 어느 도시든지 가면 나름대로 그 도시의 대중교통 문화가 있습니다. 그 대중교통 문화는 자동차와 그 다음에 지하철이 중심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20세기 말까지의 한 어느 도시든지 하나 대중교통 문화인데 이 장르를 21세기에 넘어오면서 과연 어떻게 좀 더 첨단화된 그러면서 효율적인 대중교통 문화를 이룩할까 지금 선진 도시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뉴욕, 런던, 파리, 뭐 서울, 도쿄 가도 전부 대중교통의 주역은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휘발유, 석유를 연료를 해가지고 그것을 연소시켜서 얻는 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뭡니까? 매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도시마다 매연 때문에 죽겠소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매연 때문에 지금 지구의 환경 그리고 공기가 날로 두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유럽이나 일본의 대도시들이 어떤 그 교통수단을 새로운 교통수단을 등장하냐면 이제 모노레일이나 옛날 30년대, 20년대, 40년대 사용하던 전차, 철거했던 전차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전차를 다시 등장시킨 대표적인 그러면서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큰 효과를 올리고 있는 프랑스의 제6대 도시, 6대 도시 중에 하나인 그 스트라스부르크를 여러분 오늘 모시겠습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는 몇 가지 유명합니다. 우선 프랑스에서 최대 맥주 생산 도시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역사에서 아마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금속 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인구가 한 43만 명 됩니다. 43만 명 중에서 노인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천국이기도 합니다. 자, 스트라스부르크는 또 역시 93년까지 자동차 홍수였었어요. 뭐 아침 저녁 자동차 막혀서 거기에다가 매연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로 그게 참 공해가 심했고 더구나 노인들이 많은 이 도시에 노인의 그 위생 문제, 노인의 그 건강 문제가 아주 절실하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와 유지들이 합동으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통수단, 이 무공의 교통수단을 다시 등장시킬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니까 자, 우리가 옛날 70년대 말에 철수시켰던 전차를 다시 현대화시켜서 등장합시다 해서 94년에 한 20년 동안 운행하던 전차를 옛날 그대로 등장시킨 게 아니라 전차도 완전히 현대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요새 이 스트라스부르크 가면 우선 더 내려서 들어가면 말이죠. 이 전차가 길에서 전차는 전차인데 환상적인 전차가 뱀이 달려오듯 소리 없이 쫙 오르는데 그 모양이 말이죠. 우주선 같아요. 그만큼 디자인을 환상적으로 만들었고 아주 날렵하게 우주선처럼 그리고 전차 전체가 길지도 않고 전체가 유리로 전부 커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유리통이 굴러간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 전차가 특징이 역시 이제 디자인도 특징이지만 최고 시속 60km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물론 전기로 가니까 매연 공해가 일절 없습니다. 옛날 전차는 타려면 계단이 한 두 개 더 올라가서 이 마루가 높습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의 최신형 전차는 어떻게 마룻바닥으로 낮췄냐면 전차가 서는 정거장에 블록이 요만큼 툭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톡하고 꼭 같은 레벨로 전차 마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인이건 장애자건 타기가 그렇게 편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죠. 사방이 전부 유리로 덮여져 있으니까 구경하기 좋죠. 그래서 요새는 이 스트라스부르크 지금 세계 노선을 개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3만 중에서 75%의 시민이 이 전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거의 다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전차가 등장한 이후 이 스트라스부르크에는 매연 공해가 차차 사라지고 자동차 사고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교통의 혼잡도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하철을 파면 엄청나게 돈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담당 교통자한테 외국의 모 교통 전문가가 물어봤더니 왜 이 트램을 갖다가 후퇴에 올려놓소? 이 교통사고 자동차하고 충분하게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 도시에다가 지하철을 파면 안전한데 지하철이 엄청나게 건설비 들어갑니다. 땅값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땅값하고 보통 지하철의 건설 비용의 한 40%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트램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올려놨더니 오히려 시민들이 조심해가지고 이 교통소통, 그러니까 트램의 소통을 막지 않기 위해서 차를 오히려 집에 갖다 두고 필요할 때만 쓰고 이걸 쓰기 때문에 얼마나 덕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신교통수단이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프랑스 가시면 아마 파리에 내려셔가지고 또 이 도시 스트라스부르크 가실 그런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한번 타보십시오. 특히 교통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한번 타보셨으면 하고 제가 권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자동차와 관계가 깊었던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 명사와 자동차 얘기로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마 너무 잘 아시죠? 이분은 1933년에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1945년까지 무려 12년간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장 집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4대째 집권을 하신 대통령인데, 이분이 사실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타고 다양한 자동차를 탔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21살 때, 죄송합니다. 39살 때에 그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하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선수 운전할 수 있는 그 장애자용 자동차를 맞춰가지고 자기가 공무에서는 떠났을 때는 운전하신. 그래서 장애용 자동차를 아마 세계 군항 중에서도 제일 먼저 타셨고 선수 운전도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처음 당선될 때 당선된 직후에 불행하게도 어느 거리에서 벽돌공으로부터 저격을 당했어요. 근데 요행이 총알이 빗나가서 참 운수 좋게 생존하신 분인데, 이때에 이 사건 이후에 백악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대통령을 그냥 일반 승용차, 고급 승용차라도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안전은 보장할 수 없으니까 방탄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몇 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악관에서는 포드 자동차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드디어 1939년에 미국 역사상 대통령 공식용 자동차 중에서 처음으로 방탄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방탄차가는 포드의 최고급 차인 링컨 컨티넨탈의 그 오픈카, 길이가 무려 6m 되는 리무진 타입의 오픈카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만드는데 모양 그대로 만들고요. 이 철판도 방탄 철판, 유리도 방탄 유리, 거기다가 타이어까지 방탄 타이어. 이게 해서 무게가, 길이가 무려 6m에 무게가 4.5톤이 나갔습니다. 거의 중형 버스 무게죠. 여기에다가 이 리무진 차, 이 방탄차에는 중부장까지 합니다. 경기관 정도 장치를 하고 또 폭탄 투척 장치도 하고, 거기다가 당시로서는 첨단 통신 장비인 무전기와 전화까지 다 장치해서, 이후로부터 이제 미국의 오늘날까지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다 별도로 특이하게 만든 방탄차를 탔는데, 자, 이 차를
타고 난 다음에 이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상당히 뭐 다리도 그러니까 차 타기를 좋아하고 특히 업무가 없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손수 이렇게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인데 간혹 이 방탄차를 가지고 이게 이제 위에 지붕이 뒤로 걷어 제낄 수 있는 지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열고 비서하고 같이 운전하면서 그 백악관 근방에 헛웃은 강 줄기를 따라서 그 헛웃은 숲을 드라이빙하고 다니면 그 차 모양이 거창하면서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차에다가 애칭을 붙여줬어요. 션샤인 스페셜.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하자면 참 특이한 햇볕 뭐라고 그래. 햇볕을 좋아하는 자동차, 햇볕을 좋아하는 뭐 대통령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방탄차를 탔던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차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미국 데트로이트 가시면 포드 박물관 여기에 지금 얌전히 보존되어 있으니까 한번 디트로이트에 가시는 분은 박물관 찾아가서 구경하십시오. 이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또 이 장난기가 좀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좀 코믹하면서 농담도 잘하고. 그 중에 재미있는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42년 가을 주말 어느 날 이 양반이 자기 이제 장애자용 전문 차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드라이빙을 하려고 옆에 여비수를 태워서 드라이빙을 나가는데 아무리 휴일이라도 대통령이 선수 운전하고 나가는데 경호원들이 가만둡니까? 앞뒤에 경호차 그 큰 리무지만 특수 경호차 2대가 앞뒤에서 칸보에서 쭉 숲을 가는데 프랑클린 대통령 이거 쉬는 날로 나를 귀찮게 하네. 이제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쭉 숲속으로 가다가 어느 그 코드에 싹 돌면서 돌았는데 이 뒤에 따라오던 경호차는 앞에 대통령차가 돌았으니까 돌면 앞에 가시겠지 하고 딱 돌아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코너를 돌면서 대통령의 자기가 바로 옆으로 지름길 숲속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지름길로. 근데 그 지름길이 대통령 자가용 장애인 차 좁은 차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길이죠. 오솔길인데. 그러니까 뒤에 오던 차가 그 큰 경호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앞에 가던 경호차는 뒤에 따라오시겠지 하고 말짱지 가서 뒤에 돌아보니까 현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 대통령은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비서를 부르는데 여보게 애들 나 경호원차 놓쳤네 이거 어떡하지? 야다 났습니다. 무전기가고 이래서 겨우 2대 경호차가 헐떡벌떡 들어오는데 다 경호원들이 들어오니까 미안하네 이 사람들. 다음에는 자네들 차 놓치지 않으세. 걱정 말고 가게. 이래서 한숨을 쉬고 나가는 경호원들을 쫙 창 밖에서 보면서 이 친구다 골탕 좀 먹었지?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 농담도 참 장난기도 많다.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대통령과 선샤인 스페셜 미국 최초의 방탄차 그리고 장애인차 송수문 대통령 또 참 그는 특이한 대통령이죠. 이분이 바로 45년 2차 대전을 끝맺음하고 하야를 하신 대통령이죠. 제가 오프닝 때 혈액형별로 어떤 운전 습성과 어떤 형태의 사고를 내는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를 분석한 미국의 AIU 보험사에서는 이 습성을 치료할 수 있는 데는 그것은 음악밖에 없다. 그래서 각 혈액형별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과속기질은 A형은 경쾌한 팝송 좋다고 그럽니다. 60년대 미국의 팝송 은근하고 좋죠. 그 다음에 산만한 B형은 말이죠. 조금 그 템포가 빠른 팝송, 예를 들어서 폴카송 같은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과시형은 그 O형, 그리고 대인사고를 좀 내기 쉬운 O형은 조금 무드가 있는 음악이 좋다고 그래요. 찬찬하면서 너무 애잔하지 않는 음악, 이런. 그 다음에 마지막 공백 상태를 자주 일으켜서 대형 사고를 내기 쉬운 AB형은 조금 비트가 가는 낭비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연화스러운 낭비치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AB형은 좀 1시간 이상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Please pray for me.